지금부터는 부동산과 관련한 소식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이게 꼭 부동산 관련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가장 이목을 끌었던 게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진성준 의원의 MBC 백분 토론 직후 그게 왜 그대로 유튜브 영상에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마이크가 안 꺼졌던 거죠? 아마도 마이크가 꺼졌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제 마이크를 해체를 하면서 한마디씩 뭐 가볍게 나누는 그 대화가 그대로 방송이 된 건데 들으셨어요? 보셨어요? 저도 저 방송 영상을 봤습니다.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살골이죠. 이게 아마도 진의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열심히는 해보겠는데 아마 정책이 즉각 시장에 반영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를 깔고 있었겠습니다만 이게 일단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사유를 뛰어넘을 수 없다. 이런 전제에서 보면 사실은 안 될 걸 알면서도 우리에게 짐짓되는 듯 얘기해온 건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튜브 영상에 올랐던 동영상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실까 봐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죠? 떨어뜨릴 수도 없고.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이 아니 여당 국토위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진성준 의원의 저 말은 사실 사석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일 거예요. 네. 부동산은 역대 어느 정부 간에 다 집값 잡겠다고 했지만은 제대로 됐던 적이 별로 없고 그렇게 해서 뭐 집값이 떨어지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진성준 의원이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고 청와대에서도 근무했던 적이 있고 정책통이고. 네, 서울시 부시장도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저런 이야기를 사인들끼리 뭐 사석에서야 아이 그런다고 떨어지겠어 라는 패배주의 섞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 자리가 사실 격전지란 말이죠. 지금 이른바 부동산 전국에서 백마고지에 나갔는데 전투화 끈을 너무 빨리 풀었습니다. 예, 진성준 의원이 저 얘기를 하고 저렇게 논란이 커질 줄은 아마 몰랐을 수도 있는데 일단 논란은 상당히 거세지고 있어요. SNS를 중심으로 보면 이게 바로 민주당의 속마음이면 어떡하지? SNS에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렸습니까?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사실은 이번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누리꾼들의 반응을 좀 보면 겉으로는 잡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구나. 내지는 결국 세금만 걷겠다는 얘기냐. 내지는 진성준 의원의 백분 토론 중에 1분만 진심이었다 등의 일갈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복합적인 상황이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스튜디오가 바뀌면서 이 백분 토론의 그 내부 스튜디오가 약간 팟캐스트를 하는 듯한 좀 캐주얼한 분위기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관객도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라졌고요. 그러니까 가령 박연미 평론가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이제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마이크 떼면서 이렇게 편하게 주고받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한 이야기가 오히려 농담일 수도 있지만 또 본심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욱 뼈아팠던 것이 김연아 전 의원의 확인 사살이 들어갑니다. 여당 의원이 여기서 그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토위원이.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출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뭐 진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이게 전체적인 맥락에선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데 그런다고 집값 폭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여당도 자신 없는 거 아니야? 불안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거죠. 미래통합당에서는 진성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런저런 반응이 나옵니다. 엑스맨이 나왔다는 반응도 있고 뭐 여당의 두 얼굴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미래통합당 측 반응 한번 볼까요? 솔직하게 얘기한 거지 뭐. 과거의 사례를 볼 것 같으면은 결국 가서 이번에 여러 가지를 해봐야 결국은 안 내려간다는 거를 상식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봐요. 진성준 의원이 이 정권에서 청와대도 근무를 하고 또 서울시 부시장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시중 진정발이라고 진심을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모든 정책을 다 써도 집값을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에서도 진성준 의원의 부동산 가격은 그래도 떨어지지 않아라는 말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심지어 인간적이기까지 하다. 백약이 무효한 부동산 정책을 고수하며 더 이상 부동산 투기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공허한 대통령의 연설보다는 그나마 나은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비꼬는 투의 국민의당 논평이 나왔는데 말이죠. 진성준 의원이 그래서 자신의 입장 해명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진성준 의원이 어떻게 해명을 했고 박예미 평론가가 저 해명을 좀 전해주신 다음에 네. 어떤 취지인지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예, 전체적으로 보면 저의 발언은 정부 대책이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김현아 비대위원이 부동산 가격 폭락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너무 떨어지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 하지만 언론들이 이걸 좀 왜곡해서 보도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이해하는 사람들의 이해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하자면 남 탓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건데 이게 국민들에게 수용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집값 하락론자들은 있습니까? 집값 하락론자들이 하락론자라고 하는 게 집값은 떨어져야 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까? 너무 떨어지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 거다. 본인의 진위는 그거였다는 예. 거예요. 진 의원의 말은. 그런데 그렇게 대폭락 사태까지 벌어지겠느냐. 자기 뜻은 그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설명이 반복될수록 약간 좀 구구하다. 이런 반응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회의에서도 설명을 했더니 이해찬 대표가 그런 것까지 여기 와서 설명하느냐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네. 이 정치권 기사도 있었고요. 어쨌든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이 발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권에서는 어떤 대응,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박유미 평론가, 아까 조금 전에 한세영 기자 리포터 네. 같이 봤는데 말이죠. 전셋값이 몇 주요? 55주요? 55주 연속이고요. 올해 들어서의 누적 상승률만 보면 한 1.4% 정도. 누적 상승률 1.4%면 어느 정도입니까? 심각한 겁니까? 많이 오는 겁니까? 매매 가격하고 비교하면요. 올해 들어 매매 가격 상승률보다 전세 가격 상승률이 8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다는 게 일단 확인이 되고요. 부동산에 나가보시면 이게 이른바 임상적으로 피부에 와 닿습니다. 이번 주에 그 반포의 한 대단지의 전세 물건을 계약한 그 사례를 보니까 예. 이번 주에 계약을 안 하면 다음 주, 다음 달로 가면 이게 억 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12월에 계약이 끝나는 집을 이번 주에 가서 이른바 예약을 하고 계약을 했다는 사례를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집이 지금 10몇 억, 그러니까 10억 원 중반대 매매 계약이 아닌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 가격이면 살 수 있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보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를 체감하고 있는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5주라고 한다면은 1년이 조금 넘은 기간이네요. 네. 그러면은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 집 사기도 어렵고 집 사기 어려우면 전세라도 살아야 되는데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 전세 살기도 어렵고 네. 대출은 전세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지죠.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전세 가격이 왜 오르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일단 대책 이전과 이후로 나누면요. 이전에는 일단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 아파트 공급량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하니까 청약 대기 수요가 일단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매매하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혹여 이른바 로또 분양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가 하나 있고요. 네. 대책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양도세 그 혜택을 받으려면 집주인의 실거주 요건이 추가가 됐잖아요. 2년은 반드시 들어가 살아라. 그러면 세입자를 내보내야죠. 세입자 내보내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집에서 내보내지는 세입자의 숫자가 좀 늘어날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얼마 전에 아마 재산세를 내셨을 텐데 세금이 좀 올랐다는 아직 거죠. 내지는 않았는데 통지서가 오기는 네, 했더라고요. 7월 말까지 내셔야 되는데 재산세가 좀 올랐고 종부세도 점차 올라간다고 하니
이거 저금리에 전세로 들고 있어봐야 소용없고 세금 올라가는 만큼 반전세로 돌리거나 월세로 돌리자 해서 세입자한테 받아서 세금 내려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되면 예. 전체적으로 전세 물량 자체를 귀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전세금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전세 구하기 어려우면 전세 대신에 월세, 네. 반월세 뭐 이런 게 또 늘고 그러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월세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가령 월급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월세로 산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주거복지가 최고의 복지인 예. 거예요. 사실은 보면 대부분의 그 1인 가구들, 뭐 젊은 층도 마찬가지고 고령층도 마찬가지인데 소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말씀하신 그 월세입니다. 예. 월세만 내지 않아도 쓸 수 있는 소비 여력이나 아니면 삶의 수준이 훨씬 올라갈 수 있는데 전세로 살면 좋죠. 전세로 살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일단 전세로 가기까지 그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는 여력이 안 그럼요, 되는 겁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내가 모을 동안 전세금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전세를 살면서 열심히 모아서 집을 사면 되지 않느냐. 일단 시드머니를 꺼주지 않죠. 그리고 내가 모을 동안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예 그 목표를 전세만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낮춰 잡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그 월세 뭐 자취하고 그럴 때 네. 또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이제 자취방 구하고 살 때 늘 서울이 집인 친구들을 부러워했던 기억이 네. 나네요. 너는 이 월세 돈 안 들어가서 참 좋겠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부동산 시장 현장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부동산 전문가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세부담이 좀 관련이 있죠. 왜냐면 월세로 돌리면은 그만큼 그 세금을 월세로 좀 낼 수가 있는데 차라리 반 정도 보증금 받고 반 정도는 월세로 계산해서 달라. 있잖아요. 쭉 내는 것들 거의 없잖아요. 전세가 어디 있어요? 없죠. 다 매매죠. 117 이후에 하자건 물건도 다 나가버려요. 하루가 다르게 오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고 좀 공포감을 느끼면서 좀 급하게 매수하려는 친구들도 주변에 좀 많이 있어요. 예, 참 정부 참 최고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시장의 반응이 좀 다르게 나오면 이 정부도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얼마 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만났다. 네. 그날 SBS가 단독으로 뉴스 리포트를 했죠. 네. 군부대 부지를 활용을 해서 아파트,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어디다, 뭐 태릉 골프장, 뭐 근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세요? 뭐 국토부나 국방부에서는 좀 부인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계속 기사는 나오고 있어요. 공급할 수 있는 걸 찾아내라는 대통령의 명시적인 지시가 있었고 그리고 뭐 이 사건과는 뭐 별개입니다만 어찌되었든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했던 박원순 시장이 부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 안에서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 이외에 택지로 조성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굉장히 이게 탐나는 쉬운 카드일 수 있는데 군부대 부지. 그렇죠. 예. 그런데 고민이 되는 부분은 그래서 거길 만약에 다 풀어서 모두 다 아파트를 올린다고 하면 예. 집값이 잡힐 것이냐. 그렇게 보긴 또 어렵단 말이죠. 그 당장 내곡동, 세곡동, 자곡동 일대에 땅값이 들썩들썩 한다고 하는데 그쪽은 아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미 일부가 손상돼 있기 때문에 녹지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쪽에 새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거기가 또 로또 분양이 되겠죠. 이른바. 공급이 될 때는 잠깐 뭐 주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렇게 공급되는 아파트도 다시 주변 아파트 값과 똑같이 올라갈 것이다. 네, 맞춰서 올라가거든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 서초구 일대 일부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했던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뭐 대표적인 그 평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4억 원이 안 됐거든요. 3억 8천 얼마였던 것으로 기억을 네. 하는데 해당 아파트의 현재 거래 가격이 15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보면 어떻게든 들어가기만 하면 저 집은 올라간다.
이른바 로또 분양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 그린벨트 해제 여부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정부와 여당에서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다. 또 군부대 부지를 뭐 아파트 부지로 활용하자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확인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현 정부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것만은 네. 분명해 보입니다. 분위기는 감지가 돼요. 네. 네.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고요. 알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